안녕하세요. 그 오늘은 그 장수 비결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. 그제 저희 집은 중년분들, 젊은 분들도 가끔 오시지만 중년분들이 많이 오세요. 저도 이제 커보니까,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 뭐랄까, 제가 47이거든요. 별 얘기를 다 하네. 근데 커보니까 어른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. 제가 어른이 돼서야. 사람들은 늙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는데, 그리고 나이 먹으면 뭐 충분히 참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,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뭘 참고 견디고 아무렇게나 살고 부족하게 살아도 견딜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노후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, 근데 이제 우선 현재가 중요하니까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저께 94세 드신 어머니가 오셨어요. 그 자제분들도 아마 많이 드셔서 그런지 그분은 자제분하고 오셨고,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세상에 97세 드신 그 할머니죠. 어머니 같은 분이 오셨는데 다들 정정하세요. 되게 저희 집 계단이 좀 불편한데도 그 계단도 충분히 그 오르내리실 만큼 정정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더 반전은, 그분 97세 드신 분은 여기 그 전라북도 부안군 만화동에 있는 우동 마을에 사시는데 거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장수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었죠. 그랬더니 뭐 소식이라고 하시는데 체구가 너무 작으셔서 소식 하셔야 되겠더라고요. 뭐 많이 드시겠어요? 옷이 어린이 유아복 입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체구가 작아가지고. 그런데 어제는 세상에 그 101살 드신 분이 오신 거예요. 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. 이렇게 연거푸 나이 드신 분이 오시긴 오셨었지만 이렇게까지 진짜 대단하죠.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사진이라도 함께 찍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와서 꾸지뽕하고 그 제주 청귤차 드셨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시대요. 아마 장수 비결이 그런 거 맛있는 거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청귤차 보내드렸더니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죠. 집에서 그분들 생각도 하고, 또 왜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?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떨까? 오래 산다는 건 어떤 걸까?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좀 그 편찮으신데 항상 그 죽음을 생각해 보는 편이에요. 죽는다는 것은 뭔가 막 이런 생각? 사람들은 자기가 겪지 않으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또 신경 쓸 이유도 없잖아요. 얼마 전에 어떤 커피숍 가니까 거기도 중년들이 오시는 커피숍인데 젊은 친구들이 가는 데가 있고 또 중년들이 가는 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보면 술집도 그렇고
젊은 애들은 그분 표현이 젊은 애들은 그냥 무슨 껴안고 보듬고 메인 자리에서 막 두세 시간씩 둥글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그때가 돼서야 알 수 있잖아요. 나이 들어봤을 때 뭔가 서운하게 하면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나이가 된 물건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 나이 든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. 그래서 저보다 어른들 그분들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어른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잖아요. 제가 그 오시는 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고 남성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. 남성분들한테는 노후를 위해서 사랑을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아내에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. 우리 뭐 속되게 표현하고 남자들이 가장 진짜 싫어하는 게 남자를 밥 차려주는 뭐 그런 삼식이 그런 표현 하는데 남자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인들한테 잘해야 되고 또 잘하는 게 흉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여성들도 뭐 제가 오면 여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. 여성 나이 35세 외모는 남편이 책임진다.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아무리 고우신 분들도 안 이뻐진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 하면 막 웃어요. 맞다고도 하고. 서로 간에 잘 도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오늘 TV 보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어딘데는 벽돌 공장 이렇게 그 테라코타 벽돌 만들더라고요. 근데 6살 먹은 애가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자기보다 제가 뭐 그런 아이하고 비유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고통받고 누구는 행복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요즘에서야 깨달아요. 그래서 설거지도 팔목 아픈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고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몫의 일인데 아내가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모르죠. 그 다음에 분리수거도 제가 이제 요즘에는 철들었는지 하려고 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저희 고객 중에 어떤 누나는 남편한테 그런 거 안 시킨다는데 그 누나도 너무 멋있더라. 아침 출근하는 남편한테 그거 분리수거 시키면 냄새 밴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조금씩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행복이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막 우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장사가 안 되면 막 우울하기도 하고 장사가 너무 많이 돼도 피곤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손님이 많아서 힘든 건 그나마 행복이죠. 어제는 허리를 삐끗 했는데 제가 지금 허리에다가 요대를 찼는데 진통제도 먹고 무거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요즘에 조금 무리했던 모양이에요. 삶의 질이 급격하게 딱 떨어진 거 있죠.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그렇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허리 아픈 환자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. 그리고 또 허리 아팠더라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아이가 요즘 조금 사춘기가 좀 진하게 와서 그런 것들도 힘들고 만약에 제가 아이가 하나인데 둘이었으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잘 키웠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사춘기 끝나면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. 손님 오셨네.
아무튼 장수 비결은 다름 아닌 그냥 소식이라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거. 제가 그 생각, 오래 살고 그런 것보다도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손님 오셔서 그만할게요.